안녕하세요. 이만석의 생활역학 교실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서너 번째 많은 질문이 제가 이 역학 이제 사주팔자죠. 철학 이걸 배우면 잘하겠습니까? 제 사주 한번 봐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으십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주팔자 이 공부 소질 있는 사람, 나는 내 팔자에는, 내 사주에는 이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이 공부를 하면 나는 굉장히 잘할 거야. 그리고 이 공부를 하면 뭐 손님들도 많고, 철학관 차리게 되면 이제 막 그래가지고 나는 크게 될 거야. 그게 사주로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봐달라. 이거는 저는 조금 뭔가 이 앞뒤 순서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이제 역학 공부를 해보니까 역학 공부는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이제 세상에 뭐 쉬운 일이 없죠. 뭐 아무리 뭐 작은 일이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제 하다 보면 그때 잘 되는 거지. 처음부터 나는 이 일을 이제 내 사주가 이러이러하니까 이 일은 하기만 하면 무조건 탄탄대로처럼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잘 갈 수 있다. 그런 일은 저는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사주팔자는 이제 쉬운 공부가 아니다 보니까 10명이 이 공부에 도전하게 되면 실제로 제대로 이제 자리를 잡고 이 공부를 가지고 이제 그 성공하는 사람들은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7, 8명은 이제 다 포기를 하죠. 그 포기하는 사람을 우리는 반풍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는 이제 중간에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포기하게 되면 결국 반풍수 소리밖에 못 듣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런 이제 상담이나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행여나 이제 자기 사주가 뭐 이 공부하고 역학 공부하고 이제 굉장히 잘 맞아가지고 뭐 그냥 뭐 하기만 하면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제일 먼저 내가 권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 공부를 잘하느냐? 공부는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열심히 할 때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부는 내가 잘하잖아요. 뭐 이제 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어떤 사주가 나오더라도 척척 잘 맞추고 이러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손님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학문 자체가 잘 맞추는 사람이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 꼭대기에 가 있더라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한번 봐달라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 실력이 없으면 거만하게 한번 봐봐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실력이 좋게 되면 사람들은 정중합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 거 안 합니다. 뭐라도 하나 들고 와가지고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실력이 문제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잘 맞추고 하는 그 실력이 문제지 내 팔자가 내 적성이 이게 맞다 안 맞다 그거는 달려보지도 않고 저까지 해보지도 않고 내가 잘하는지 네가 한번 맞춰봐봐 하고 묻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뭐 결과는 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대답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조금 그런 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이 공부를 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 이렇게 성공한다는 거는 이제 자리를 잡고 자기 그 단골 손님들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생활하는 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되는 거 이런 걸 우리는 성공이라 그러죠. 이제 이 공부를 해가지고 뭐 떼돈을 번다, 뭐 어쩐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막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 60, 70 이러면서 가만히 연금 조금 나오는 거, 뭐 기초연금 조금 나오는 거 이거 가지고 여러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조그만한 이거라도 하나 차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손자들 용돈 줄 뭐 그런 정도 돈이라도 벌고 또 여러분 용돈에다 벌고 하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연말 연시 되면 아무래도 이제 손님들이 좀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벌어놓은 거 가지고 뭐 집 세고 뭐고
보통 한 연말 연시에 한 몇 달만 하면 1년 집세 법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딱 돈 모아 놨다가 그저 1년 내내 이렇게 이제 꽃감 빼먹듯이 빼먹으면 되는 거고 1년 내내 잘 되지는 않습니다. 한여름에는요 사진 보러 오는 사람 없습니다. 휴가 가고 놀러 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의외로 좀 계절을 타는 것 같아요. 근데 전체 매출에 저는 보니까 거의 연말 연시에 1년 전체 매출의 거의 뭐 한 50% 이상 그때 집중적으로 매출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때 벌어놓은 거 가지고 1년 내내 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죠. 마음 편안하게 집세 걱정 안 하고 또 여러분들 용돈 걱정 안 하고 그렇게 살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그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 그 정도를 하고 싶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물론 이제 첫째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죠.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는 제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대해서는 이제 제가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뭐 이제 공부 그 노하우에 대해서 공부 방법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동영상을 되게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적성, 이게 좀 적성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인 거 아니? 이제 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옛날에는 이제 얼마나 내가 말하는 걸 좋아하는 거 아니?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물고기하고 아마 너는 이야기를 할 거야. 할 정도로 이제 제가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수화, 이제 농화, 이제 이거 청각장애인이죠. 그 수화도 제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지금은 뭐 조금 안 쓴 지 오래돼가지고 서툽니다만은 한참 때는 제가 사람들이 제 수화하는 거 보면 제가 청각장애인인지 정상인인지 그거 자체도 구별할 못할 정도로 이제 조금 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각장애인들 보면 이제 그 친구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그 친구들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일반인 보면 또 일반인하고도 이야기하고 그래 저는 사람들하고 말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제 젊어서는 친구도 많고 선배도 많고 후배도 많고 왜 많은지 모르시죠? 제가 이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술 사주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제 술 버릇이 술만 좀 채했다면 술값을 제가 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제 대신 술값을 내고 그러면 분노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만 보면 술을 많이 권해요. 또 저는 뭐 술 같은 걸 또 거절을 안 하니까 막 퍼마시다 보면 체하고 나면 술값을 제가 냅니다. 내고 아침 되면 이제 통곡을 하면서 후회를 하죠. 그래서 젊어서 술 잘 사주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저를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제가 한 60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니까 뭐 같이 이제 술 마시는 것도 이제는 지금은 별로예요. 이제 누가 술 먹자 그러면 막 먹기 싫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술을 잘 안 먹고 사람들 잘 안 만나고 뭐 모임이고 뭐고 이런데 좀 잘 안 가고 그러니까 찾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누가하고 이제 뭐 좀 말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전화로 뭐 조금씩 하고 나면 뭐 바쁘다고 끊어버리고 그리고 또 누구 만나가지고 뭐 모임이나 이런 데 가보면 말 몇 마디도 못합니다. 회비만 내고 뭐 말하다 보면 제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죠. 예. 그래서 그게 한 번, 두 번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뭐 가기도 싫고 또 뭐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고 전화하는 것도 싫고 그렇게 이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요즘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말을 제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대화를 하고 뭐 저거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거의 이 두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첫째는 제 와이프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에 보면 이제 황세란 박사 이래가지고 이제 부산대학교 에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에 이제 황세란 박사 이래서 나오죠. 제 와이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와이프한테 이야기를 엄청 합니다. 제가 어제도 그랬습니다.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뭐 2시간 기분입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녁에 집에 이제 가면 막 또 이야기하면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 어디 차 타고 뭐 어디 간다든지 이러게 되면 핸들 잡고 처음부터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저만 거의 99% 이야기 다 합니다. 집사람은 그냥 뭐 듣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제 말을 잘 들어주는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랬거든요. 어제도 한 2시간 아침에 이야기했는데 오늘도 제가 밤 한 12시쯤 돼서 잠 깨가지고 아침 5시까지 이야기하다가 그래가지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만 말하고 사무실 가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만큼 말을 제가 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집사람은 잘 들어주죠. 그래서 제 말을 잘 들어주는 첫 번째 사람이 제 와이프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누구냐? 제 손자입니다. 제 손자. 이제 손자랑 만나면 이제 손자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그러다 보니까 뭐 궁금한 게 많아요.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오만 것 때문에 물어보고 그러면 저는 그 대답을 잘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말하다가 이제 조금 말이 막히고 그러면 트럼프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뭐 책도 이제 뭐 물론 초등학교 2학년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이지만 저는 뭐 이것도 이야기해주고 저것도 이야기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인가 이래가지고 듣기도 하죠. 얼마 전에는 이제 제 손자가 지난달인가 그때 이제 물어봅니다. 진지하게. 할아버지 담배 피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보고. 그래서 할아버지는 담배 안 피우는데 그 담배 피우면 목도 아프고 할아버지 직업이 맨날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담배 피우면 목도 아프고 이러니까 불편해서 담배를 안 피워. 재민이는 담배 피우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저는 안 피운다고 안 하고, 그리고 너는 피우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깰깰거리면서 웃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대답을 합니다. 자기는 안 피운대요. 그래, 정말 생각 잘했다. 이 담배는 피우면 한 가지가 좋으면 기분은 조금 좋겠죠. 좋으면 안 좋은 게 99가지야. 그래서 평생 피울 필요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또 한참을 담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 중에서 첫 번째로 제 말을 많이 들어주고 잘 들어주는 사람이 제 와이프고, 두 번째로 제 말을 잘 들어주고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 제 손자입니다. 그래서 손자 붙들고 하루 종일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기 손자도 저한테 하루 종일 이야기하죠. 그래서 둘이서 하루 종일 뭔지 모르게 쏙닥거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빼고 나면 그 다음에 제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요즘은 없어요. 그 많던 친구들도 없고 그 많던 선배들도 없고 그 많던 후배들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술을 잘 안 사주고 그러니까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직업상 뭐 저한테 이제 직업적으로 물어보고 이제 이런 분들은 뭐 아직도 많습니다. 어떨 때 제가 매일 이렇게 전화 받는데 평균 한 몇 통 받는 거 한 50통 정도 받습니다. 하루에 전화만 한 50통 정도 받고, 굉장히 많이 받을 때 옛날에 그 휴대폰이 이제 배터리를 교환해서 쓰잖아요. 하루에 배터리 제가 3개씩 교환했거든요. 그리고 억수로 많이 받을 때 도대체 오늘 몇 통 전화 왔는가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200통 정도가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이제 되게 많이 받을 때는 한 200통, 보통 한 50통 정도 이제 제가 전화를 받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과 관계된 거, 업무와 관계된 거는 매일 똑같은 말이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뭐 물어보고 그러면 거의 물어보는 것도 똑같고 대답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막 그렇게 중요하게 안 여기는데, 근데 이제 세상 사는 이야기, 오만때만 이야기, 이런 것들은 저도 많이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뭐 조금 느낀 거, 본 거, 뭐 이런 건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첫 번째가 제 와이프, 두 번째가 제 손자입니다. 근데 이 손자는 바빠요. 요즘 이제 학교 가야 되죠. 그 다음에 학교 마치고 나면 학원 가야 되죠. 그러니까 손자 바쁘니까 손자를 자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와이프한테는 너무 제가 말을 많이 하니까 아니 오늘 아침에 집에서 쫓겨나는 이런 불상사가 이제 생깁니다. 말 그만하고 집에 회사 가서 그 하라고. 그래 회사 와서도 제가 막 말이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이 뭐 혼자 덩그러니 새벽 5시에 오니까 뭐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 그때 뭐 전화해가지고 또 말을 하면 전화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 카메라 보고 말을 해야겠다. 그래 여기에 제가 이제 카메라 세트장을 새로 만들었어요. 저는 이제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서서 이야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서서 요 카메라 딱 세트, 그 다음에 여기 노트북하고 막 이 장비들을 두고 여러분하고 사주팔자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살면서 느꼈던 거, 그리고 또 여러분 또 이런 이야기들이 혹시 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카메라하고 마이크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매일 해야겠다.
매일은 좀 그렇고 자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 요렇게 제 이야기를 한 이유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말하는 거 좋아하고 대화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철학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고 말 같은 거 좀 길게 하는 거 싫어하고 또 상대방이 뭐 물어보고 그러면 대답하는 거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철학관 하면 당연히 손님이 없겠죠. 왜 손님들은 철학관에 오는 손님들은 뭡니까? 답답해서 오는 거예요. 답답해서 뭔가 일이 안 되고 잘 안 풀리고 뭔가 깝깝하니까 여러분한테 왔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제 묵묵하게 말 몇 마디만 해버리고 끝내버리고 이러면 이 상대방이 그 답답한 게 오히려 더 답답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역학 공부만 해라. 절대 영업이라든지 사무실 같은 거 차리지 마라. 이렇게 이제 제가 보통 많이 권합니다. 근데 이제 저처럼 말하는 거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해. 그리고 상대방들은요, 말하다 보면 풀립니다. 말을 하다 보면요. 저는 옛날에 사주 이런 거 이제 교육할 때 항상 느끼는 건데 사주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제가 실제로 맞추는 거는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저는 보통 이걸 1, 2, 3라 그러거든요. 사주 딱 보고 제일 확실한 거 하나, 둘, 3개만 딱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틀림없다. 눈에 한 10몇 개가 보이죠. 요럴 것 같은데 저럴 것 같나 이러는데 이제 조금 애매하고 그한 거는 말 안 합니다. 저는. 근데 이거는 틀림없을 거야. 작년 7월 달에 이 일은 틀림없이 일어났을 거야. 이 사람 성격 중에 요거는 틀림없을 거야. 이 사람 체질 중에 요거는 틀림없어. 이래가지고 1, 2, 3 딱 3개만 말하고 나면 나머지 10개, 20개, 30개는 누가 말합니까? 자기가 말 다 합니다. 자기가 말 다 해요. 그럼 저는 그거 들어주면 돼요. 들어주고 같이 공감하고 고개 끄덕거리고 그리고 또 저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자다가 이제 훈수를 두고 장단을 맞춰줘야 되죠. 상대방이 열심히 말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니 이게 내 말을 듣는 거야 마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이제 훈수를 좀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내하고 한 30분이나 1시간 이야기하다 보면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자기가 이제 실제 지금 안 좋은 일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풀 수 있는 사람도 누굽니까? 자기입니다. 그 문제를 만드는 것도 자기고 그걸 풀 수 있는 사람도 자기예요. 그걸 자기만 모를 뿐이에요. 자기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아까 1, 2, 3 딱 3개만 맞추고 나면 이 사람이 마음문이 열리거든요. 나는 3개밖에 안 맞췄는데 상대방은 이제 내가 자기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게 3개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이제 다 안다고 생각하고 마음문을 열고 얘한테 오만때만 이야기를 다 하거든요. 그러면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시원해져 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 줄 것도 조금 더 많이 주죠. 나중에 쌤 식사라도 하시라고 좀 더 줍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뭐 다른 이제 직업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직업은 이제 그 직장은 이 돈이 안 돼요. 월급도 치거리만큼밖에 안 되고 그러는데 이제 아르바이트로 저는 이제 역학 강의를 했거든요. 강의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강의하고 그리고 강의하다 보면 이제 배우시는 분들이 이제 좀 봐달라고 이렇게 말을 안 하는데 선생님 저 식사라도 하면 그게 봐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밥 먹으면서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말 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막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갈 때는 그냥 봉투가 두껍죠. 예, 두껍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한 달 이렇게 정도 되면 월급보다 돈이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걸 옛날에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항상 넉넉하니까 뭐 다른 걸 몰라도 술 임심은 제가 되게 좋았어요. 막 다 그냥 퍼주고 사주고 뭐 이렇게 이제 한 적이 있었죠. 네, 젊어서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제가 마시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은 그겁니다. 나 철학관 하고 싶어. 그 사람은 일단 이게 성격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 성격이 뭡니까? 남한테 말하는 거 좋아하고 듣는 거 좋아하고 공감하는 거 좋아하고 함께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철학관을 하고 이 공부를 하면 조금 자리를 잡고 괜찮아진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